안녕하세요. 낭만보수 영우 본색입니다. 요즘 국민의힘에서는요, 70년대생인 초선 의원들, 여기다가 80년대생 젊은 정치인까지 당 지도부의 세대 교체를 주장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5선 국회의원 주호영 의원이요,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신인들의 정치 경험 부족을 지적한 것인데요. 그러자 85년생 36살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주호영 의원을 아저씨라고 부르면서요, 대구에 있는 팔공산만 다니던 분,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6월 11일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선 중진 의원들과 젊은 정치인들 사이에 이런 팽팽한 기싸움, 벌써부터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흥행에 성공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세대 교체 바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어야 내년 대선 승리와 함께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는지 영우 본색에서 짚어봅니다.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요, 가장 대표적인 세대 교체로는 1971년 대선 직전에 야당인 신민당에서 불었던 40대 기수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안을 막지 못한 야당 신민당에서 당시 41살의 김영삼 의원 YS가 최초로 40대 기수론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런 주장에 김대중, 이철승 40대 정치인들이 동조를 했고요. 이때 신민당 당수였던 원로 정치인 유진사는 구상유치하다, 입에서 젖비린내가 나는 아이들이 무슨 대통령이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정치사를 보면 40대 기수론, 세대 교체론, 또 새술은 새 부대 등등 그 깃발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신구 세대 충돌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대 교체론의 그 특징을 과거 YS 시대 세대 교체론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YS와 DJ 이철승은 그 당시 대통령 후보에 도전했지만 지금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아니라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의 대통령 예비 후보들의 경선을 관리하고 최종적인 당의 후보를 만들어서 당선시켜야 하는 그런 역할에 도전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영화 감독에 가까운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독은 배우들과 영화 제작에 필요한 스태프들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또 지휘하는 역할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과거 YS와 DJ가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올 때보다도 더욱 폭넓은 시각과 능력이 요구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과거 40대 기수론이 제기될 당시의 시대 정신은 민주화였습니다. 그 시절에 비하면 오늘날 정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친 이후에 저성장, 고비용 경제 상황에서의 일자리 문제, 부의 양극화, 또 세대 간 갈등, 젠더 갈등,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 안보 문제 등 시대가 정치권에 부여하고 있는 숙제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의 세대 교체론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또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할까요? 첫째, 당대표에 나선 주자들은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스스로 움켜잡고 앞장서서 풀어가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50년 전에 40대 기수론을 처음으로 주창한 YS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야당은 빈사 상태에서 헤매는 민주주의를 기사회생시키는 데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의 시점에 섰습니다. 나는 이 중대하고 심각한 사명의 대열에서
야당의 일원으로서 짙은 의무감과 그리고 벅찬 희생을 각오하면서 71년 총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 도전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70년대는 정치적 암흑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선언문 속에서는 오롯이 시대 정신인 민주주의를 부여잡고 시대적 사명을 다하겠다는 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누구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언어도 없습니다. 벅찬 희생을 각오하겠다는 그 말은 얼마나 멋지고 비장하고 또 가슴 뛰게 합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주자들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선거 기간 내내 특정인의 복당 문제로 가시도친 설전이나 벌이거나 아니면 당 밖의 인물에 대해서 구애만 하는 아주 우물한 개구리 싸움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시대정신과 희생정신이 느껴지지 않으면 민심은 언제 또다시 떠나갈지 모릅니다. 둘째, 개인의 포부와 비전 제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 5년 동안의 침체와 패배의 늪에서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의 지지율도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했죠. 구시대 계파 정치나 형식에 얽매인 권위주의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당내에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에 나선 주자들이 각자 자신의 포부와 비전을 더욱더 선명하고 더 크게 부각시켜야 합니다. 정치 신인들은 과거 정치인들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다양한 정치 환경, 경제 환경, 교육 환경, 그리고 미디어 환경에서 성장했고 공부했습니다. 그 풍부하고 살아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를 위해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정치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야 되겠죠. 내가 당대표가 되면 정치가 바뀝니다. 뭐 이런 주장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더구나 21세기인 오늘날까지도 폐쇄적인 민족주의에 빠진 그 사이비 진보 586 운동권 정치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 신인들은 이들을 실력과 품격으로 압도할 수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국회 5분 연설은 이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YS는 40대 기술론을 가장 먼저 주창했지만 단일화 선거 과정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YS를 따르던 김동영, 최영우, 조윤영 등 선거 참모들은 아주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YS는 달랐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아는가? 역사 앞에 더 큰 일을 하게 되려고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셨으니 그걸 달게 받고 당명에 의해서 선출된 김대중 씨를 돕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이것은 그의 40대 기술론이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결심이었고 희생을 각오한 결기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YS와 DJ는 그 후 치열하게 경쟁을 해오면서 20년 세월이 지난 후에는 차례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고 있는 세대 교체론은 단순히 흥미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당의 혁신과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진지한 성찰, 고뇌에 찬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누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가진 장점들을 합쳐서 더 품위 있고 더 유능하고 더 큰 정치를 만드는 일이어야 합니다. 정치 신인들의 눈빛과 그 도전은 당과 이 나라 정치의 희망입니다. 낭만보수 영우본색이었습니다.